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포홀 분석 영상도 녹화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39만 2,50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2.7%의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20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깨뜨렸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35에서 36 정도 매수하신 분들도 현재 약 10%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규 매수 타점을 찾는 게 아니라 매도에 대한 타점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기존에 50만 원을 넘겼을 때 우리가 매도를 안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만 해봐라. 다 던지고 나가줄 테니까 올라오기만 해봐. 이렇게 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등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목표가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 장기적인 추세로는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추세에 대한 반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추세선 작도해 놓고서 여기를 뚫어줘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이 채널을 우리가 작도를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저항을 여러 번 맞았었던 자리를 지금 채널의 상단 부분을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깨뜨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요거에 속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추세에 대한 반전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 자리입니다. 5분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분봉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요 자리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하는 건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 요런 식으로 그냥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말고 한 차례 매물에 대한 소화를 보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V자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심리적인 요인을 항상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게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이겼다.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던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기존에도 V자 반등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한 차례 매물대에 대한 소화를 거치고 나서 똑같은 자리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2차적인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추세는 따라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V자 반등이 강하게 있었던 자리를 똑같이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이 자리도 있겠죠. 요 자리도 있을 거고요. 요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V자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V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요 자리도 그렇죠? V자 반등이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 배열이 역배열로 넘어오니까 여기에서 저항 맞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열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얘가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한 번쯤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지금 보게 되면 40만 8천 원입니다. 40만 8천 원. 이 40만 8천 원을 위에다가 넘겨놓고 나서 종가를 마감한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43만 5천 원. 네, 그렇죠. 43만 5천 원. 그리고 만약에 43만 5천 원도 뚫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46만 7천 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40만 8천 원, 그리고 여기가 43만 5천 원, 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46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가를 설정을 하실 때 내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싶다. 빨리빨리 털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렇게 43만 원, 46만 원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항은 있을 거지만 중요한 건 지금처럼, 그렇죠? 지금처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 자리. 지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항이 나오는 자리는 기존에도 저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확대해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의미가 있는 자리고 이거를 강하게 뚫어낼 만한 그런 모멘텀이 나와 주려면은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뭐 전쟁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삼성 SDI 녹화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9일 날 스위스에서 완벽하게 서명을 끝내는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19일 날 제가 이사 날짜거든요. 그래가지고 19일 날 저 오후에 녹화를 못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생각났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삼성 SDI랑 포스코홀딩스는 19일에도 녹화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파동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계단식 배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이기는 그림이 계속해서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꾸준하고 그쵸?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다시 한번 2차적인 랠리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만약에 이쯤에 매수를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지금 일봉상으로 갔을 때 한참 전부터 그렇죠 뭐 한 3년 전부터 내가 매집을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던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던 결국 물렸다라는 표현은 똑같이 작용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했는지는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평단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만약에 되돌림이 나와서 똑같은 자리에 원위치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도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내 평단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전부 다 싹 다 던지고 나가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저점에 매수를 해놓고서 올라왔을 때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익절이 있을 거고요. 손절이 있겠죠. 손절은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고 익절은 여기에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고민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건데 익절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 50만 원에 매도를 못한 거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50만 원에 매도를 안 한 사람들이 55만 원이라고 매도를 할까요? 55만 원에 매도를 안 한 사람들이 60만 원이라고 매도를 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매집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여유를 가지고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평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평단가가 낮으면 야, 포스코홀딩스 일 잘하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좀 많이 빠졌네. 좀 더 기다리면 알아서 가주겠지 뭐 라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요. 놀랍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매수하자마자 수익 중이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손실 중인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 개놈 자식이 바로 욕부터 나와요. 육두문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매수하자마자 떨어졌어. 근데 본전에 오는 데까지 거의 한 3년이 걸렸는데 이마저도 일주일을 못 견디고 그냥 빠져버리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반대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린 사람들이 매도를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남들이 매도를 할 때 내가 매도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도 분명히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애초에 계획을 했던 거면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올라갈 때는 또 이제 더 갈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려 볼까 이랬다가 빠지니까 또 뒤늦게 팔 걸 이래 버리면 그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계획이 없어. 계획을 미리미리 좀 정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높다라고 하시면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당장에 V자 반등 나오는 거 좋고요. 다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죠. 계획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명확하게 중요한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간중간 안 깨고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역배로 넘어왔을 때 올라갈 때는 결국 또 뭐예요? 올라갈 때는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남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면서 그대로 좀 갔으면 좋았겠죠.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중간중간 대응을 하는 거다. 중간중간 저항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항이 없고 그대로 가면 좋은 거죠. 근데 저항이 나오면 어때요? 이게 또 여기에서 못 넘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저항 나올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너무나도 충동적으로 짜증 내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에 이제 전쟁에 대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가 막 이렇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히든 카드를 꺼낼 타이밍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이만한 장대 양봉을 오전장부터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점심 지나고 오후장 되면은 요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요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만 이렇게 지금 주구장창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기둥 만드는 것보다 중간중간 배열을 만들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캔들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버리면 이게 더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결국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봉상으로 물론 일봉상이겠지만은 일봉상으로 만약에 뭐 이런 캔들이 나와버려.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야, 이 포스코홀딩스는 개쓰레기가 맞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이렇게 장이 힘들 때는 숨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이 힘들어도 근거를 바탕으로 한 매수세는 연출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세는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중요한 가격대도 다 있었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도 말 그대로 진짜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여기에서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뭐 10%, 15%는 욕심이야. 진짜 뭐 한 5%에서 7% 정도면 그냥 던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장이 이렇게 힘들고 안 좋았어도 이 와중에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공포인 것이냐, 공포가 각인되어 있는 상태인 거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중요한 건 돌아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도 좀 기다려 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 50만 원 그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47만 원, 42만 원에 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얘가 V자 반등이 뭐 36만 원, 34만 원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반등은 나왔잖아요. 추세는 전환이 됐다고요. 이런 결과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안 하고 버티게 되면, 그건 또 이제 주가가 그 나름 또 이제 잘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매도세가 안 나오면 그만큼 매수세가 또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거니까, 당연한 이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되돌림 나올 때까지는 물론 시간이 필요할 거고 중간중간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브리핑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다 기억하시죠? 네, 이거 분봉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40만 8천 원 그리고 43만 5천 원 3만 5천 원 그리고 여기가
46만 7천 원인가요? 네, 6만 7천 원. 요런 식으로 이 자리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고 계시고 나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등 장일 때 여러분들 기법 강의 수강하시면 이 안에 반등 나올 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법 강의, 뭐 기본 강의 이렇게 많이들 수강해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을 때 종목 선정하셔가지고 매수해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기법 강의, 기본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콜딩스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